안녕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김재화입니다.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요한 이야기의 주제를 전개해 나갈 때 사용하는 서론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도요,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앞에 설명을 지나치게 길게 주저리 늘어놓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뒤에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히 알겠고 사실은 그리고 뒷얘기를 더 듣고 싶죠. 그럴 때 왜 서론이 그렇게 길어? 그렇게 핀잔을 주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서론은 아주 어떻게 어느 정도 길이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하며 나중에 이야기의 끝 맺음이 이루어지는 본론 그 또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부분은 서론 그리고 결론에 대한 영역입니다. 자, 서론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맨 앞에 하는 이야기, 적어도 인사를 빼고 오늘 무엇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겁니다. 라는 어떤 주제를 설명하는 부분이 서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서론의 임무라면은 오늘 스피치에서 서두와 주제문의 소개 그리고 전체 스피치에 대한 예고를 해드리는 것을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의 분량을 굳이 따진다면은 전체를 열로 봤을 때 사실은 1.5나 2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서론에 대해서 깊은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파를 해야 되고 오늘의 이 강의가 끝나면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론에서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10 중에서 3, 많을 경우는 4까지도 서론의 하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얘기한 대로 좀 더 자연스러운 서론의 분량이라는 것은 1.5에서 2를 넘기지 않는 것이 알맞은 분량인 것입니다. 서론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트가 좋으면은 꼭 그 운동 경기에서뿐만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도 처음 출발이 좋으면은 그 뒷부분은 청산유수처럼 잘 흘러가고 마무리까지도 깔끔하게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을 설명을 하면서 그 중언부언을 하게 되거나 주제 설명이 내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은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서론에서 충분히 오늘 할 얘기의 장을 열지를 못하면은 사람들이 답답해해서 관심을 가졌던 청중들도 관심을 놔버리거나 또는 심지어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대1의 대화에서도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것이 뭔가 자신이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뭐 저런 태도로 지금 나한테 말을 하는 것은 성의가 없어 보여. 이러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론을 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흥망성쇠가 분명히 달려있는 것이죠. 자, 당연히 떨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오버하지 않으면서 안정감을 주면서 시작해야 청중이 잘 알아듣는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어쨌거나 긴장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비록 내 기분은 지금 빨리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목소리 높여서 말하고 싶지만은 반대 의견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차분한 태도를 유지를 하면서 지나치게 뭐 큰 과장을 한다거나 오늘 이 문제가 뭐 인생 전체, 세상 전체를 바꿔놓는다는 식의 그런 오버까지는 가지 말고 차분하게 안정적인 걸로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서론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서론의 어떤 흐름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좋은 서론의 조건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앞 단추를 잘 풀면은 나머지 지퍼가 잘 풀리는 거고 반대로 앞부분 출발이 나쁘면은 뒤쪽에 단추가 하나 부족하거나 또는 남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그것처럼
맨 처음이 좋아야 어떤 얘기를 해야만 산뜻한 출발을 보여야 청중에 관심이 집중되고 아 재밌겠다 하는 흥미 유발을 갖고 사람들은 내 얘기에 집중을 해주는 것이죠. 자, 비판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청중까지 분명히 오늘 여러 사람 중에는 또는 1대1 면대면의 대화에서도 저쪽에서 내 전체를 또는 일부분을 인정치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를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기에 잡지 못하면은 나머지는 그야말로 내내 벽에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은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비우호적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이 호기심과 관심을 나한테 집중을 시켜서 내가 말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뭐 재미있는 예화를 먼저 들어서 하거나 상대를 안심시켜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반대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이해와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서론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 좋은 분위기를 유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좋은 분위기는 어떻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들이 떠들지 않고 나를 일제히 쳐다봐 주는 것. 그것이 좋은 분위기지만은 그것은 연사가 먼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첫마디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먼저 청중들이 저 연사에 대해서 그냥 우호적으로 무조건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표정을 짓건 어떤 제스처를 취하건 다 우호적으로 받아들여 주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 주도권은 책임과 그리고 권리를 동시에 화자, 연사가 갖는 것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스피치 주제를 도입하고 연사의 공신력과 신의를 강조한다. 서론에서는 이 이야기를 성공이라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사실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절제부심, 어떤 사람의 어떤 도움을 얻고 제가 무슨 책을 읽고 어디 가서 어떤 강연을 듣고 제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라섰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사의 공신력과 신의를 강조를 앞부분에서 해야 그 청중들은 끝까지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은 성공의 계단을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경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각오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자 라는 식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저 사람 말이라면 들어볼 만하다 하는 공신력과 신의를 나타내줘야 하는데 그것은 곧 내가 청중들에게 내가 상대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좋은 서론의 조건들. 처음 시작되는 말은 분명히 주제와 관련이 되게 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되는 말이 자, 오늘 날씨가 무척 춥죠?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인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춥지만은 제가 따뜻한 행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 시작되는 인사를 하면서도 그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어떤 기술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제에 들어가면서 이도스를 강조해 공신력과 믿음을 준다 했는데 이 중간에 이도스라는 말은 잠시 아리스토텔레스 설득의 3원칙 중에서 등장하는 것이니까 설명을 뒤로 잠시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도스를 강조해야 된다. 주제에 들어가면서 이 말만 좋은 서론의 조건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원칙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 자, 어떤 설득을 할 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이 서론을 말할 때 논리적인 설득으로 논증의 기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과학적 절차로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논리적 설득, 그리고 논증 기법. A는 B입니다. 그리고 B는 A와 같습니다. 그러나 C는 D와 같지 A나 B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동격에 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논증의 기법을 확실히 설명하면서 그 설득을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자, 앞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이도스 얘기입니다. 연사 자신의 품성을 이용해 설득을 하는 것, 스스로의 공신력과 신의를 강조함으로써 청중의 자신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자, 이도스라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사실은 감성입니다. 로고스가 머리라면은, 이성이라면은 이 이도스는 감성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정으로 호소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어떤 내 개인의 품성이나 과거의 내 습관, 과거의 내 행적, 과거의 내 성과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 얘기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식의 것을 이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도스라는 것이 서론에서 등장을 해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주제에 들어가면서 이도스를 강조해서 공신력과 믿음을 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을 살피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공부를 했고 이런 것을 느껴서 지금 제 머릿속엔 그걸 올바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자신의 공신력, 품격 같은 것을 잘 나타냄으로써 연사의 서론에서 연사의 신뢰를 그 스스로도 나타내고 관중들도 그걸 바로 이해를 해주면은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도스도 필요하고 앞부분에 분명히 로고스도 필요합니다만은 페이더스 또한 설득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청중의 감정 상태에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설득당하도록 해야 된다. 자, 지금 청중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대단히 흥분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그 흥분의 요소가 뭐냐? 우리 마을에 어떤 길을 닦아달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연사는 가서 지금 당장 길을 닦을 수는 없습니다. 또는 이 마을에 길을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러 갔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주제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페이더스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청중의 감정 상태에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당장 이 길을 놓지를 못합니다마는 오늘 당장 돌아가서 제가 최고 결정권자에게 얘기를 해서 내일부터 주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이 길이 제가 와보니까 꼭 필요한데 필요하도록 길을 닦아도록 제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청중들이 필요한 그 감정 상태에서 우호적인 것으로 변하고 저 사람 얘기는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페이더스 실력 발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서론을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관심 끌기 서두 기법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서론을 얘기를 하지를 않고 유능한 강사한테서 발견되는 것은 갑자기 저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저 사람이 얘기할 주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였는데 갑자기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온 누굽니다라는 인사 후에 그럼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끌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강사들의 스피치의 태도이며 기술이며 순서인데 저 사람은 갑자기 인사를 끝나자마자 저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것이 궁금하다. 이것이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관심 끌기 서두 기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깜짝 쇼로 그래 제가 하늘을 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에는 조각구름만 떠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행복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로 서론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긴장을 유발한다. 올라가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 강의를 들으러 올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긴장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전쟁이 터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만일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럴 때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일부러 긴장을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뭐가 큰일이 날까? 그렇게 하면서 큰일이 사실은 아니지만은 어떤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런 긴장 유발 그런 방식을 쓰는구나. 나중에는 드러나겠지만은 그런 서론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하는 것 대신에 준비한 시각 자료를 소개를 한다거나 자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라고 지금 오늘 얘기할 주제에 걸맞는 그런 영상물이 준비되어 있다면 영상물을 보여줄 것이며 아니면은 무슨 그 폐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경우다 그러면은 빈 병에 거기다가 아주 나쁜 물을 담아가지고 이것이 현장에서 채취한 물입니다. 라고 그걸 보여주면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강가에 가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그 난잡한 뭐 개발을 이루어지고 또는 강을 더럽혔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시작할 때 그런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뭐 옛 이야기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햇님과 달님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온의가 친하면은 어떻게 되는 옛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화목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얼마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청중의 스피치 참여 동기가 약하고 주의가 산만할 거로 그렇게 예상되는 경우에 관심 끌기 서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그 서론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사실 정당한 방법은 알맞은 방법은 아니죠. 자, 여기는 뭐 긴장 유발에 아주 특별한 예를 들어봤는데요. 이상한 가운을 입고 복면을 한 정체불명의 남자가 인사불성이 된 모 재벌에게 총을 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결론은 만일 이런 말을 아주 겁이 나게 쫙 늘어놓는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긴장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에만 활용을 하는 것이죠. 또는 시나 노래. 자, 오늘의 만일 목련꽃 어쩌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가 있다 그러면은 아주 어떤 한 사람의 좋은 행적을 말할 때 목련꽃 노래를 부르거나 목련꽃에 관련된 시를 한마디 읊조리고 나서 오늘 제가 누구의 무슨 목련에 대한 시를 읊었습니다마는 목련꽃보다 더 아름다운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면 아주 관심을 끄는 좋은 서론이 이루어진 것이겠죠. 자, 서론에서는 꼭 주변 상황을 코멘트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상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남자분들만 오셨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남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그런 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상황 또는 오늘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장이 야외로 결정이 됐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 강의는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오늘 봄날이니까 여러분이 기지개를 좀 펴면서
제 얘기를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변 상황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날씨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오신 뭐 분들 아니면 관중 중에서 또는 앞에 앉은 사람 중에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거나 유명 인사가 있다 그러면 아유 제 강의에 여기에 영화배우 누구누구 씨도 와주셨군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모두가 중요시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아주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화배우 아무개 씨도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청중에게 어떤 주변 상황을 잘 얘기를 하면서 서론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서론을 할 때 또는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꼭 정확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또는 청중들의 어떤 나한테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런 것을 몇 가지를 또 다른 사람들이 흥미롭게 A가 답 같기도 하고 B가 답 같기도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본다. 그래가지고 과연 정답이 뭘까? 저 연사 입에서 그걸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질문 기법도 필요한 것이죠. 서론의 실행 기법, 통일된 행동을 요구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실까요? 3번 치겠습니다. 짝짝짝. 뭐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한번 크게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뭐 이렇게 하면서 웃음을 함께 웃으면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오면서 겪었던 일, 제가 오늘 이 강의에 오기 위해서 좀 과속을 좀 하다가 교통경찰한테 사실은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강의인데 제가 다소 과속을 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냈으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말을 해서 그 교통경찰이 그러면 조심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더군요.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비록 내가 겪은 신변 잡담을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은 저 강사가 우리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으면 저렇게 과속을 하면서까지 왔을까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에 이런 얘기를 응용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자, 서론의 실행 기법인데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에 승리 연설로 시작되는 서문을 보여가지고 이것이 서론의 어떤 교과서적인 문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에 아직도 미국은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미국을 건국한 조상들의 꿈이 우리 세대에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우리 민주주의의 힘에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밤이 바로 당신을 위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 오바마의 이 연설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된 욕구,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이 이 오바마가 앞에 이걸 던짐으로써 그렇다. 내가 여태 민주주의만 되면은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오바마 얘기는 오늘 그 답을 내놓겠다고 이렇게 앞서 말한다. 그래서 잘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주제문이 있는데요. 이 주제문을 좀 넘어가고요. 자, 서론 준비를 할 때 꼭 필요한 유의사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그랬습니다. 서론이 전체 10이라는 규모의 연설을 할 때, 그런 대화를 할 때 서론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서 많아도 2를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더 줄일 수 있고
더 줄이면서도 명확하게 서론 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더 줄여도 좋겠죠. 그래서 짧을수록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3분의 1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를 할 때 그 서론이 3분의 1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논문을 보거나 어떤 글을 보더라도 그 앞부분의 서론은 짧게 명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서론 준비 시 자료를 준비하던 중에도 소두감이 있으면 꼭 챙겨둬라. 내가 오늘 이 말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말을 하기 위해서니까 야, 이런 것이 어떨까? 부부 사이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아내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서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겼다더라. 그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소두감이 있으면은 꼭 준비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은 연사가 궁극적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주장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스피치가 끝나감을 신호하는 종료 신호이면서 핵심 아이디어나 명제를 강조하는 요점 재강조고 스피치를 끝맺는 결론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서 서론이 중요하지 사실은 결론은 서론과 본론에서 얘기한 것을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이 결론은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결론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하고서 해야 될 말도 결국은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결론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쉬운 말로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했던 말을 또다시 강조를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을, 자, 지금부터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곧 종료 신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제 얘기의 끝맺음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자, 결론에서는 요점을 재강조를 하고 주제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잠깐 앞서 제가 했던 서론의 회기, 그것도 한번 가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 모든 말의 마침이 되는 것이죠. 스피치의 결론은 결론 중에 결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스피치 전체와 결론부를 동시에 끝맺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주 고농도로 함축된 한마디를 함으로써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끝내면서 어떤 말로 결론을 삼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주 고농도로 함축된 멋들어진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했던 모든 것들의 의미를 갖도록 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럽니다. 지금까지 내 말을 잘 들었지. 아, 이해가 가는 표정이구나. 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이러면서 끝내도 이것이 멋진 결론이 되는 거고요. 자, 앞서 한 얘기는 1번은 이렇고 2번은 이렇고 3번은 이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1번과 3번은 꼭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기법이 있는데 인용에 의한 결론 기법, 누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거기서 읊어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미래지향적,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나아진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일들이 이런 방법으로 실행이 될 테니까 곧 좋은 결과가 오겠구나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그 긍정적 심리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린 것이 앞으로 내일부터 당장 실현될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2015년부터는 우리가 분명히 지금부터 그 병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신약이 개발될 것입니다 라고 미리 그 예언을 해두는 방법을 결론으로서도 무방한 것입니다. 자, 미래에 대한 자기 결심,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청중 중심의 기법이 있습니다. 결혼 속에 청중을 기다리면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청중들의 호응과 그리고 일체감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결혼 준비 시 주의사항은
역시 서론처럼 짧고 강렬하게 끝낼 것이어야 하고요. 결론감을 꼭 찾아서 보관을 해둬야 되는 그런 그 스피치 준비를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어떤 말로 깊은 인상을 줄까? 그런 한마디가 내 전체 앞서의 얘기가 다소 좀 흔들리고 좀 조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뒤쪽에 요약 정리를 잘 하면은 앞서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갖는 매력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서론과 결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첫 단추 잘 끼워야 남는 단추, 부족한 단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단추가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단추는 제가 여러분을 웃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나 남겼습니다. 라는 말로 결론을 삼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곤란해진, 그 어색해진 상황을 일거에 뒤덮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끝맺음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